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국 대선 11일 앞두고 이스라엘 수단 관계 정상화, 유대계 표심의 러브콜, 이스라엘의 의도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의 주요 국가 중에 하나죠. 수단과 지금 이스라엘의 관계가 정상화가 되었다는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일단 지도를 한번 볼게요. 지도에서 여기가 수단이 있어요. 여기가 남수단입니다. 원래는 수단과 남수단이 하나의 국가였는데 종교 갈등 문제 때문에 그리고 경제 활동 문제 때문에 이게 두 나라로 분리됐어요. 그리고 수단이란 나라가 이집트 바로 밑에 있는 나라, 그리고 커다란 나라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이집트와 붙어 있는 이 조그만 나라. 예, 여기 이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 수단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많이 위협이 되죠. 그래서 이게 수단과의 관계는 분명히 정상화돼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는 정상화시켰다. 다음 타깃은 어디냐? 사우디아라비아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시리아, 레바논 이런 나라들이 이제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 수단이 정상화가 되면서 지금 제일 많이 기분 나빠하는 나라가 이란입니다. 그리고 또한 팔레스타인이 있죠. 특히 이란하고 원래 종교가 조금 달라요. 종교가 다른데 시아파, 순니파 다른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의 연대, 말하자면 반 이스라엘 연대로 지금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란이 지금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야기는 점점 풀어갈게요.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북아프리카, 제가 아까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북아프리카의 이슬람권 국가였던 수단과 이스라엘이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에 이어서 세 번째로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맺는 아랍권 국가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정확하게 더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집트 바로 붙어있는 나라. 자, 이 나라를 보고 바레인이 어디냐라고 보는 거죠. 바레인은 도시국가예요. 여기가 바레인입니다. 화살표로 해드릴게요. 예, 여기가 바레인이고요. 아랍에미레이트는 어디냐?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여기죠. 그래서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1번, 바레인 2번, 그 다음에 수단 얘기입니다. 여기 예, 이렇게 지금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목표는 어딜까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크게 보이죠. 아니면 이집트가 크게 보이겠죠. 이런 나라들 지금 남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지지 세력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지금 목표고요. 그리고 요르단도 지금 눈엣가시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시리아가 제일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란에서 공식 발표가 나와서 그런 내용들까지 제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쪽으로 보면 여기가 중국이 있어요. 여기 중국, 그 다음에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렇게 붙어 있고, 예, 여기가 카자흐스탄이고요. 예,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 그림을 일단은 보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백악관에서 발표가 나왔어요. 백악관은 23일 날 수단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백악관은 향후 몇 주 안에 두 나라는 농업, 경제, 무역, 항공, 이민 등의 현안에 대해서 양자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만 국교 수립 그리고 상주 대사관 설치 등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 집무실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압달로 함독 수단 총리가 통화하는 장면을 언론에 공개를 해버렸어요. 말하자면 대외적으로 이들과 수단과 이스라엘이 가까워져 가고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수단을 자신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세 번째 아랍 국가로 소개하고 합류하고 싶은 나라가 최소 5개국이 더 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그중 하나이기를 기대한다라고 구체적인 국가명까지 지금 거론했어요. 그러면 다음 타깃은 어디냐? 사우디아라비아가
될 가능성이 지금 농후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수단이란 나라는 이전에는 테러 지원국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외교국가로 위상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아프리카 북부에 위치한 수단은 그동안 대표적인 인권 탄압 국가로 알려지고 있어요. 30년간 장기 통치하던 독재자 오마르 하산 아흐마드 알 바시르 대통령이 축출이 되면서 친서방 기조로 급격하게 기울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때문에 올 들어서 아랍에미리트, 바레인에 이은 이스라엘 세 번째 국교 정상화 후보군으로 이미 거론이 되고 있던 나라였죠. 이날 발표는 대선을 11일 앞두고 이루어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좌충우돌하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국제문제 해결의 중재자의 모습을 부각시키는데도 이번에 이스라엘 수단의 협력관계가 활용이 될 것이라는 분석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날 수단을 미국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빼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관계 정상화를 위한 사전 조치가 아니냐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었어요. 수단은 언제부터 테러 지원국 명단에 포함이 됐느냐? 1993년에 미국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 포함이 됐죠. 오마르 하산 아흐마드 알 바시르 전 대통령이 헤즈볼라 아시죠? 헤즈볼라 등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무장단체를 지원을 했다고 미국 정부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헤즈볼라가 가장 강력하게 연계되고 있는 나라가 어디죠? 이란입니다. 이란하고 이번 이야기는 떼낼래야 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란이 강력하게 반발을 했어요. 알 바시르 대통령은 재임 중에 민간인 학살 등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협력관계, 국교 정상화에 대한 것이 공짜냐? 공짜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외교국가에 뭘 줬냐라는 거죠. 수단은 이번에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아주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미국이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빼겠다는 약속을 했죠.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만약 해제가 되면 세계은행, IBRD죠.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IMF죠. 이런 곳에서 국제기구의 차관도 받을 수 있고 해외 투자도 원활해질 수 있다는 커다란 장점이 있어요. 재정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당근이죠. 두 번째로 미를 보냅니다. 이번 결과로 수단에 500만 달러, 약 56억 4천만 원 상당의 미를 받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수단의 과도 정부에 대한 미국의 지원 약속이에요. 이스라엘은 수단의 과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수단의 과도 정부는 30년간 장기 통치하던 독재자 오마르 하산 아흐마드 알 바시르 전 대통령을 2019년에 축출하고 그의 과도 정부를 세웠죠. 이게 언제냐? 2019년이면 작년이죠. 벌써 1년밖에 되지 않은 과도 정부에 재정 지원을 해가면서 제대로 된 수단을 만들어주겠다라는 게 지금 미국의 입장이고 이스라엘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즉 이번에 수단은 이스라엘과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실익은 굉장히 톡톡히 챙겼죠. 수단은 본디 국민 대부분이 이슬람 수니파 신도로 아랍연맹에 속한 나라이죠. 1967년 3차 중동전쟁 당시에 이스라엘의 선전포고까지 했던 나라이고 이스라엘을 지금껏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정책을 발표하면서 공식적으로도 지금까지 적대 관계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수단이 이스라엘 국교 정상화를 통해서 경제적 실익을 고려해서 결정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게 이 지점입니다. 지금껏 국교 정상을 하지 않고 팔레스타인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했던 나라인데 이 나라가 왜 국교 정상을 하느냐 라는 거죠. 그 이유는 지금 어려워진 코로나 사태 이런 것과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경제적 실익을 추구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수단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문제점이 있냐면 메뚜기 떼 아시죠? 메뚜기 떼가 수단을 덮쳤습니다. 수단을 덮쳤다라는 것은 거기에 미일이
거의 쑥대밭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아프리카 메뚜기 떼가 지금도 계속 창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아직도 못 잡고 있고 지금 식량 부족에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 나라다. 그러면 과도 정부가 식량 위기에 처한다. 그리고 또 미국을 지지하는 친서방주의를 기치로 삼고 있는 과도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무너져 버린다 라고 하는 것은 미국 입장으로서도 굉장히 좋지 않은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 과도 정부를 결국은 살려줘야 되는데 살려줘야 되는 가장 큰 메리트가 있는 것은 이스라엘 국교 정상화, 이스라엘 국교 정상화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특히 목 뒤에서 겨누고 있는 총처럼 이렇게 어려워 있는 상태였었는데 이 국교 정상화를 통해서 테러 지원국으로도 빠지고 이스라엘 입장으로서도 굉장히 편한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수단이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수단은 아까도 보셨다시피 굉장히 규모가 커요. 땅덩어리가 넓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8.6배에 달하는 영토를 갖고 있어요. 이것은 아프리카에서도 굉장히 큰 나라인데 아프리카 내에서도 3위에 해당하는 나라이죠. 4,300여만 명의 인구 그리고 풍부한 천연자원도 보유하고 있고요. 비옥하고 광활한 나일강 유역의 농토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지금 홍해하고 붙어있죠. 홍해하고도 붙어있고 나일강도 거기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는 조건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상태예요. 이러한 무한한 발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아랍계 혈통 무슬림의 영향으로 강한 북부와 기독교를 믿는 토착 원주민 사이에 남북부 간의 내전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국토가 황폐화되면서 정정이 불안했죠. 결국 2011년 7월에 석유 자원이 풍부한 남수단과 북수단으로 지금 분리가 되고 북수단은 다시 이름이 수단으로 바뀌고 남수단은 계속 이름이 남수단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자, 유정이 어디가 있느냐? 유정은 보통 이쪽에만 있어요. 남수단에 지금 걸쳐져 있죠. 그리고 북수단 쪽은 지금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슬람이에요. 그리고 남수단은 어떤 국가냐? 기독교 국가예요. 네, 기독교 토착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내륙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이 남수단 쪽에 기독교 세력이 강하고 북수단 쪽에는 이슬람 세력이 강한데 남수단 쪽에서 지금 석유가 개발됐다 라고 하면서 이 경제적 헤게모니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싸웠죠. 또한 이쪽 지역에서도 광구가 지금 발견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이용해서 파이프라인을 그려진 지금 그 지도가 나와 있어서 이것을 하나 올려드립니다. 또한 2018년도 12월부터 시작되었던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철권 통치를 하고 있었던 독재자가 지금 이것을 계기로 물러나게 돼요. 그래서 군부를 기반으로 철권 통치를 했어요. 이 철권 통치를 하던 알바시르 대통령이 퇴진하면서 지난해 8월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8월 민간 주도의 과도 정부가 세워졌죠. 기본적으로 수단 하면 남북한을 동시에 관계를 갖고 있는 동시 수교국이에요. 북한도 이것을 중요시 여겨서 한동안 북한의 아프리카 외교 거점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한국보다 8년 빠른 1969년에 북한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래 50년 가까이 북한과 여러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고 특히 군사 분야에서 협력이 두드러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군사 분야라고 지금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사일이 들어가겠죠. 미사일하고 군수무기. 미사일 군수무기가 북한을 통해서 수단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2017년 북한과의 무역과 군사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이는 미국의 대수단 경제제재 해제로까지 지금 이어졌어요. 미국에 굴복했다. 경제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라는 것을 여기 이 말에서 파악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미국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대로 수단을 이번에는 경제 해제뿐만 아니라 테러 지원국에서 제외하게 되면 지금 현재 테러 지원국으로 구분되어 있는 나라는 북한, 우리 바로 위에 있으니까 아시고요. 이란, 아시죠?
시리아는 지금 중동 지방입니다. 중동 지방 2개, 그리고 동북아시아 나라 하나, 지금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북한과의 관계가 끊어져야만이 이게 경제 제재가 해제가 되기 때문에 북한과 관계가 해제가 진행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봐야 될 것은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돈을 퍼줘가면서 수단과의 관계를 정상화를 시키느냐라는 것이죠. 그 내용은 이번에 수단과의 외교 정상으로 이스라엘이 노리는 것은 명확합니다. 딱 하나예요. 뭐냐? 팔레스타인 지지 세력의 약화. 지금 이스라엘 내에서도 팔레스타인하고 굉장히 싸우고 있죠.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의 지지 세력이 약화가 되면 하마스 정권이 지금 약화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팔레스타인 내에 지지 세력들이 상층부에 있는 세력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는 역할이 지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했던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정상화로 팔레스타인은 반발을 했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고위 간부인 와셀와브 요세프는 팔레스타인들의 뒤통수를 치는 것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무장정파 하마스도 팔레스타인인들과 수단인들을 모두 해치는 정치적인 죄라고까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란의 입장에서도 이번에 이스라엘 관계 정상화는 마음에 굉장히 들지 않습니다. 물론 수단이 순위파 국가이긴 하지만 미국과 적대적인 국가였기 때문에 이란의 입장에서도 동맹국을 잃어버린 역할이 되기 때문이죠. 특히 이란이 지원하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것이 뼈아프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는 어떤 것을 노릴까요? 미국이 아니라 트럼프 자신, 트럼프 행정부, 민주당 정부가 아닌 공화당 정부가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번에 수단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팔레스타인 세력이 약해질 것이고, 이는 이스라엘의 기반이 더욱더 강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이번 선거에서 유태인의 표를 기대하는 트럼프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트럼프가 지금 경제를 쥐고 흔들고 있죠. 그리고 유태인의 표들이 어디로 쏠리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상황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 기회, 특히 트럼프가 어려운 기회를 통해서 여러 아랍 국가와 경제협력 그리고 새로운 협력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번 외교적 성과를 통해서 진심은 유대계 유권자 표심 결집을 노리는 게 트럼프의 진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까도 제일 처음에 언급하면서 이야기했던 거, 이란이 반발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이란 정부가 미국이 중재한 이스라엘 그리고 수단의 관계 정상화 합의는 기만적인 행위라고 비난하고 나서고 있어요. 이란 외무부는 24일 날 트위터를 통해서 수단에 대한 미국 백악관의 발표는 매우 상징적이라고 언급하면서 몸값을 지불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범죄에 눈을 감으면 이른바 테러 블랙리스트에 제외된다라고 지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리스트는 미국이 주장하는 테러와의 전쟁인 만큼 날조된 것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라고까지 지금 덧붙이고 있어요. 이 말을 다시 분석해보면 미국이 지정한 테러리스트국에 너희가 포함이 되었었는데 이것은 미국이 주도한 것이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굴복하는 너희들은 부끄러워해라 라는 것이죠. 자, 결론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 지금 이스라엘과 수단의 결합, 외교 정상화라는 것은 결국은 다른 게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힘의 약화에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스라엘이 점점 그 지역에서 영향력이 확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반 이스라엘 연대의 붕괴가 어느 정도 시작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치적 기반은 점점 더 강해질 거죠. 이 남부 지역에서는 지금 이 벨트가 공고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북부 벨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북부 지역에 있는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이 지역을 지금 대항을 해야 되는데 남쪽 벨트를 일단 강화를 시키고 북부 벨트를
이렇게 안정화시키겠다라는 게 지금 이스라엘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란까지 어떻게 제재를 가할까라는 것까지 지금 계획이 지금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어 나가는지 더욱더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알려드리는 인포뱅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내용을 들어줘서 감사하고,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